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제법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다시 또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는 더욱더 추워지겠습니다. 일단 비가 시작되는 시점은 중부지방은 오늘 밤 사이부터 내일 밤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내일은 첫눈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강원도 산지에서는 1에서 5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내린 비나 눈이 그대로 얼어서 빙판길이 예상되니까요.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방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5도, 춘천이 8.3도, 대구가 6.5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밤사이 중부지방으로는 약하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 높은 곳에서는 꽤 많은 양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오늘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구름이 많기 때문인데요. 춘천이 2도, 청주와 대전은 3도, 대구 2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5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고 해상에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는 주말쯤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 며칠 미세먼지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감기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조 의원님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되도록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힘쓰고 있고요. 네. 특히 미세먼지가 좀 많다고 예보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역시 사소한 것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평소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농과 날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김장 채소 출하로 바쁜 강원도 지역의 날씨와 함께 고랭지 배추 주산지죠. 태백시의 날씨도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원도 춘천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양양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홍천도 내일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7도에 머물겠습니다. 횡성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겠고 아침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네, 배추 주산지죠. 강원도 태백입니다. 철암동부터 보시겠는데요.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아침 기온은 1도로 많이 춥겠습니다. 황지동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수 확률이 80%입니다.
장성동인데요.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도 7도에 머물겠습니다. 상장동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네, 김장철인데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냉해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농가에서는 이렇게 기온 저하로 인해서 농작물이 만약에 얼었을 때는 어떻게 수확을 해야 합니까? 네, 아직 수확을 하지 못한 배추나 무의 경우에 지금과 같이 지형적인 이유나 또는 기상의 변화로 동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수확을 하지 마시고 날씨가 풀려서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지 말고 바로 출하를 하는 것이 상품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의 경우에는 동결 온도가 0도에서 영하 1.5도, 그리고 배추의 경우에는 영하 8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기상 예보를 통해서 0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예보를 듣게 되면 미리 준비한 그런 보온재를 가지고 덮어주시거나 아니면 수확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일기예보를 평소에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쌀 농가는요, 내년에 사용할 벽시 준비가 한창인데요. 벽시 준비가 농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벽시를 준비할 때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년도 벽시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먼저 금년에 재배한 벼 품종 중에서 내가 재배하는 지역의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수매하는 기관에 추천하거나 수매로 지정한 품종과 내 논의 재배 안정성이 좋은 고품질 품종을 대상으로 품종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벼 보급종은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보급기관에서 다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벼 품종과 그리고 그 종자에 대해서는 품종의 특성을 미리 잘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재배하지 않았던 신품종이나 또는 시범포에서 생산한 종자를 내가 한번 재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품종과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역 적응성과 재배 안정성 등을 충분히 알아보고 품종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종을 이렇게 제공받는 방법도 있지만 농가에서 직접 채종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채종한 종자를 자가 채종 종자라고 하고 또 주변의 농업인들과 이 교환하는 종자를 자율 교환 종자라고 하는데 이런 종자는 쉽게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종자를 확보해서 종자의 일부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자 활력 검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자 활력 검사가 좋지 않게 나오면 종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숙기 동안에 비를 많이 맞은 종자가 수발화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종자 활력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보급종을 신청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보급종의 신청 기간은 공고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11월 20일까지고요. 이제 본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고 추가 신청은 내년도 1월 3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 종자들은 내년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런 벼 보급종의 물량을 조절해야 되고 또 추가 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신청 가능한 벼 품종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국립종자원 식량종작과에 문의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북부 지역의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지역의 쌀 주산지의 날씨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영농과 날씨,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부 지역의 날씨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충청도의 지역별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옥천인데요. 역시 강수 확률이 60%입니다. 아침 기온은 0도로 출발합니다. 많이 춥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북 보은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남 당진은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부연인데요. 내일도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 바람도 역시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충청도 하면은 이맘때 수확하는 딸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딸기 값이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날씨에 영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딸기 2kg 상품 가격이 46,441원으로 작년도 같은 기간의 평균 가격보다 약 55.3%가 상승했습니다. 이 딸기 가격이 상승한 주 원인으로는 11월 딸기 출하량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는데요. 11월 딸기 출하량이 감소한 원인은 첫째는 호남 지역의 정식 면적이 감소를 했고요. 충남과 영남 지역에는 고온 때문에 꽃눈 분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데다가 8월과 9월에 강우로 인해서 이 정식을 제대로 못하고 지연되거나 아니면 재정식하는 바람에 그 출하 면적이 감소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출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게다가 10월 달에 온 추위는 이 딸기의 초기 생육을 지연시키는 그런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 또한 출하량을 줄어든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딸기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시설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대비를 해서 시설물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설 재배를 하는 그 시설을 관리를 하는 데는 먼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일러와 같은 난방기구를 잘 점검하시고 난방용 연료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교차에 의해서 안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창이나 측창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안개가 발생하게 되면 생육지연이나 생리적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흐린 날이나 습도가 많은 날에는 물을 뿌려주는 양을 줄여주셔야 하고요. 이 물을 뿌려주는 그 물을 사용할 그 물은 미리 받아놔서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철 시설 관리에서 그 실내에서 병해충이 발생하게 되면 방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조기에 예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병해충이 발생이 되었다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최소 3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농약을 뿌려주거나 아니면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농가에서는 이 주의사항을 잘 유의하셔서 건강한 딸기 많이 출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최대 딸기 생산지죠. 충남 논산의 읍면동 날씨를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부 지역의 날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노지 작물은 수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청양에는요, 지금 한창 수확 중인 노지 작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구기자입니다. 수확하는데 날씨 영향은 없을지 충청남도 청양군의 자세한 날씨부터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이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토요일쯤 또 한 차례 비나 눈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청양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무척 추웠는데요.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0도로 잠시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이후에는 영하 4도,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청양의 날씨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구기자 농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박동민 기자가 오늘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박동민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충남 청양입니다. 청양은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씩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청양에 찾아온 이유는요,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불리고 있는 구기자를 만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청양 지역의 효자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구기자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 젊은 농부 유지연, 박우준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젊은 농부라고 소개드렸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충청남도 청양에서 구기자와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유지연 박우주 부부입니다. 네,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네, 지금 구기자를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이 구기자가 여기에 최대 생산지라고 하잖아요. 잘 재배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구기자는 이제 습해에 약하고 건조에 강한 작물인데요. 청양은 이제 청정 지역, 깨끗한 지역이기도 하고 산간 지역이라서 이제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좋아서 이제 구기자가 자라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한번 남편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구기자를 많이 생산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수확 시작하셨고 언제까지 수확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제 수확은 8월부터 수확을 했고요. 이제 11월 말까지 보통 수확을 하는데 늦으면 12월 초중순까지도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길게는 5개월 가량 수확을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구기자는 언제쯤 수확이 적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기자는 완숙 상태일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완숙 상태는 이제 알이 꽉 차고 투명한 상태가 완숙 상태입니다. 네, 이 완숙 상태, 알이 꽉 차고 투명하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 이 폭염을 빼놓고 농가들의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구기자 생산하실 때 폭염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저희도 이번 폭염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구기자는 이제 고온에 약한 작물이다 보니까 정말 더웠잖아요. 그래서 수정률도 적고 꽃도 많이 생기지 않아서 저희가 9월 한 달간은 수확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 그 폭염 피해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군요. 네. 그러면 이 폭염 말고도 이 구기자를 재배하시는데 좀 치명적인 날씨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고온에 약하고 이제 구기자는 이제 습해에 제일 약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는 잦은 강수량이 치명적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수확한 구기자들 보관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시게 되나요? 네, 일단은 수확한 구기자는 말려서 건구기자로 보관하기도 하고요. 생과 그대로 구기자 식초, 구기자 효소로 담가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구기자 하면은 따뜻한 차로만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이 구기자로 생산하시는 가공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구기자 차를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기자 티백을 이번 연도 9월에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씨까지 같이 갈아서 드실 수 있도록 구기자 분말 이번 겨울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기자를 9번 찌고 9번 말린 구중구포 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젊은 농부시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온 피해가 좀 우려되는데요. 저온 대비해서 어떻게 좀 해주시는 작업이 있을까요? 구기자는 저온에 강한 작물이다 보니까 따로 관리해 주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줘서 병해충 밀도를 높이기보다는 열어줘서 차갑게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확하시고 나서 이제 동절기에 예방을 해줄 그런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해주시고 계실까요? 동절기에는 땅이 숨 쉴 수 있도록 부직포를 다 걷어내고 그 위에 이제 쌓여있던 구기자 낙엽이나 열매 같은 거를 다 치워줘야 해요. 이제 거기에는 한 해 동안 있었던 병해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멀리 다른 데다 둬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구기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이렇게 젊은 농부분들한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연도 폭염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 잘 하세요. 남편분들. 행복 수확하세요. 네, 두 분 행복한 모습 굉장히 보기 좋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농가에 직접 나와서 찾아뵙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젊은 농부들의 열정을 보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인 소비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는 걸 보니 농업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청양에서 박동민 기자였습니다. 네, 구기자 농가의 현장 분위기 잘 봤습니다. 위원님, 구기자는 이렇게 건조된 상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그만큼 건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요령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구기자는 작년의 삽시간 그 해부터 7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구기자 열매는 익는 순서대로 손이나 기계를 사용해서 수확을 하는데요. 수확한 구기자 열매는 먼저 깨끗한 물로 흙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성숙과와 미숙과를 조제 선별한 후에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기에 말리면 됩니다. 구기자를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릴 때는 먼저 2시간 동안 50도에서 예비 건조를 한 후에 60도로 온도를 맞춰서 26시간 정도를 건조하면 품질이 좋은 구기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골피의 경우에는 구기나무의 뿌리를 수확해서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주어서 목질부를 제거한 후에 건조를 하면 되고요. 잔뿌리의 경우에는 그냥 건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미 수확한 구기자를 상온 상태에 그냥 두게 되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다시 끈적끈적해져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기자는 수확해서 건조를 마치고 나면 바로 비닐로 밀봉해서 적당하게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구기자 보관법, 건조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기자는 약으로 쓰이는 약용작물인데 약용작물의 종자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약용작물은 앞서 말씀드린 벼와 다르게 농촌진흥청 약용작물 종자협의체라는 기관을 통해서 약용작물 종자와 종근 그리고 종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종자 협의체는 농식품부와 그리고 각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 기관들은 약용작물의 종자와 종묘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의 종자는 금년의 경우에는 2월 1일에 농업인들로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하였고요. 또한 약용작물 종자는 지황 등 19개 작물을 각 기관이 나누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약용작물 종자 신청은 먼저 기관별로 신청 가능한 작물을 확인한 후에 해당 종자 보급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부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전국 최대 마 생산지죠. 안동시의 주간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도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서 지역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연구과 김은동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마는 지금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그중에서도 안동이 으뜸입니다. 안동마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마 재배 면적은 전국 약 812헥타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561헥타가 안동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안동이 마의 주 생산지입니다. 예, 전국 마 생산량을 보면 약 1705톤인데 그중에 60%가 안동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는 개경의 모양에 따라 장마, 단마, 둥근마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안동은 주로 단마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안동마는 과육이 단단하고 빛깔이 희며 안동 지역에서 재배되는 마의 양미성이 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 60%가 마가 안동에서 생산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표 산지가 맞는 것 같은데 기후 조건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생육 기간이 길수록 당일보다는 단일에서 개경이 비대가 잘 됩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는 재배가 쉽죠. 예, 안동은 7월에서 9월 낮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연평균 기온이 12도에서 13도입니다. 8, 9월에는 일교차도 크지요. 예, 또한 마의 뿌리는 땅속 깊숙이 자라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좋고 소심이 깊은 곳이 재배의 적지인데 안동 지역은 기후 조건은 물론이고 토양 조건도 마를 생산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까지 아주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작황은 좀 어땠습니까? 예, 올해 안동마의 작황은 110년 만에 찾아온 불볕더위와 가뭄으로 다른 작물들과 마찬가지로 작황이 좋지 못합니다. 7, 8월에 35도씨가 넘는 고온으로 생육이 불량하였으며 뿌리 비대기인 8월부터 9월에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이 부족하여 동하 양분 축적이 줄어들고 뿌리 썩은병 등이 많이 발생하여 평년보다 수량이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폭염 영향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요. 폭염 외에도 이 마 생육에 치명적인 날씨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마는 땅속 줄기가 잘 자라야 되는데 비가 자주 오면 일조량이 부족하여 생육이 나빠지고 땅의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뿌리가 썩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육 초기에는 적당히 비가 내려 잘 자라게 해야 하고 생육 중기에는 햇볕이 뜨겁고 생육 후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동하 양분을 많이 축적하여 뿌리가 굵어질 수 있는 날씨면 됩니다. 올해처럼 이상기후가 아닌 전형적인 우리나라 기후면 마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마 보관법도 이제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수확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생마를 저장할 때는 수확 후 이듬해 심화로 사용할 윗부분을 잘라 따로 저장하고 상처가 있는 부분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2, 3일 예비 저장하여 상처가 아문 다음에 저장합니다. 온도가 5도씨 내외의 저온 저장고를 이용하면 부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 마는 수확할 때 우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줄기를 10에서 20cm 정도 남기고 줄기와 지주를 정리해야 합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잎줄기는 소각하는 게 좋고요. 뿌리가 깊지 않은 경우에는 손으로 수확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확할 때는 표피에 상처가 나면 저장성이 좋지 않으므로 개경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내일 안동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날씨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동시의 읍면동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음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북후면인데요. 영하 1도 속에 아침에는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와룡면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풍천면입니다. 내일 강수 확률은 60%,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영농과 날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농과 날씨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